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은 밸런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기초 체력을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한번 볼까요?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그리고 밸런스. 그 중에 밸런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동적 스트레칭 영상은 잘 봤나요? 실제로 저도 이제 처음 그렇게 찍어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잘 보고 잘 연습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면 강의를 아마 학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면 수업을, 우리 실습 수업을 하는 것을 한번, 안내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 제가 공지하는 거잘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밸런스 트레이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쉽게 해서 한글로 균형이죠. 균형입니다. 밸런스는. 보면 밸런스란 신체가 선형 또는 각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균형을 이루어진 상태, 곧 정지되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막 뭔가를 움직이고 이럴 때도 중요하지만 이 밸런스는 정지되어 있을 때, 서 있거나 어떤 동작을 멈출 때 이런 밸런스,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조 선수가 예로 있죠. 체조 선수가 넘어지지 않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려고 할 때 또는 균형 잡기라고 한다. 하지만 운동 중에도 사실은 무한하게 밸런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부학 시간이나 여러분 기능 해부학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배웠을 텐데 우리는 항상 그 근육들이 직접 기랑근과 주동근 그리고 협력근들이 서로 적당한 근력을 발휘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게 되죠. 즉 사실은 동작을 하는 것 자체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밸런스가 제대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작을 하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다른 동작, 그러니까 불필요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동작을 정확하게 아니면 어떤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지된 동작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능력을 균형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밸런스 균형 능력의 부족은 부상의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밸런스는 우리가 근력, 힘을 내고 이런 데 필요한 것보다는 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 우리가 밸런스를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동적 밸런스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신체 기관 중에 균형 능력을 위해서 발휘되는 능력을 어느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을까요? 어,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시력입니다. 시력. 여러분 눈 감고 어떤 동작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예, 예. 거의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시력이 균형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우리 시력이 짝눈이라고 알죠? 네, 시력이 좌우측 시력이 다른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균형이 잘 못 잡고 동작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때 보면 이 짝눈이라고 그래요. 시력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교정을 해줌으로써 그런 능력들이 좋아지고 향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균형을 잘 못 잡거나 여러분들
동작을 하는데 뭐 정확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동작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시력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분명히 시력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런 균형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관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전정기관이라고 하죠. 귀 안에 달팽이관 안에 이석이라고 해서 그 조그만 돌이 있는데 그게 중심을 유지해주는 우리 역할을 합니다. 그 변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움증이 발생이 돼서 거의 뭐 서 있을 수가 뭐 동작을 하거나 서 있을 수 없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눈과 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눈과 귀는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밸런스 균형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신경입니다. 신경. 근데 이 신경들이 어디에 많냐 하면 여러분들 인대, 리가먼트라고 하는 인대하고 힘줄에 이 신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 이것을 고유감각 신경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고 있을 텐데, 자, 눈을 감고요. 팔을, 자, 여러분들 제 지시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팔을 머리 옆에 붙여 보세요. 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 90도 내려 보십시오. 자, 눈 감고 90도를 내려 보세요. 자, 90도 어느 정도 여러분 느낌이 안 봅니까? 그리고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팔이 90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 지금 눈을 감고 90도를 여러분들 팔을 움직이면서 어떤 느낌이 났을까요? 느낌이 나죠? 움직이면서, 이 정도 되면 90도 되겠다. 라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고유 수용 감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90도 내려보세요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한 30도밖에 안 내려갔다. 그런 사람은 고유수용 감각이 그 균형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고유수용 감각 신경이 떨어지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도 우리 뭐 쉽게 해서 날라오는 공을 보지 않고 찬다든지 다른 데를 보고 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우리 각 관절에 있는 힘줄과 인대에 있는 고유 신경들이 작동을 해서 균형을 동작을 맞춰주는 거죠.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균형력. 근데 아까 얘기했지 시력하고 전정기관은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단 트레이닝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건 이 고유 감각 신경입니다. 특히 인대나 힘줄이 발목, 뭐 무릎 이런데 많이 다 여러 번 다쳤던 사람들은 특히 이런 능력 고유신경이 손상이 돼서 이렇게 밸런스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밸런스 트레이닝은 고유수용 감각을 훈련하는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제 좀 사담이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동적 밸런스 이것들은 다양한 조건에서 넘어지지 않고 방향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이런 동적 밸런스가 없으면 어때요? 움직이면서 넘어지겠죠, 잘.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넘어지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속도, 무력, 유연성, 근력 같은 다른 신경근적인 기술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 고유감각신경은 속도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예, 뭐 빠르게 뭐 손을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뭐 천천히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 신경의 균형을 유지해 주면서 즉 주동근과 기랑근 그리고 협력근 들어봤죠? 협력근들이 조화롭게 힘을 조절 서로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도 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밸런스 트레이닝의 과학적 원리를 보면 먼저 관절 기능 어떤 부상을 통해서 아니면 뭐
손상을 통해서 관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뭐 많이 붓는다든지 뭐 인대가 늘어났다든지 뭐 이런 장애가 오게 되면 근육을 우리 신경들은 근육을 억제하게 되죠. 많이 쓰면은 더 다치기 때문에 근육을 억제합니다. 많이 쓰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갑자기 근육이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느낌들도 가질 때 있죠. 어떨 때는 예, 그런 근육을 억제하는 자동적으로 억제하게 되고 이런 억제를 통해서 관절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부종, 붓는 거죠. 이런 염증과 부종을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고유감각 신경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밸런스 균형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밑에 보듯이 균형 능력의 변화가 오고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제2차 부상이 계속적으로 유발돼요. 대부분의 운동 대상자들은 밸런스 트레이닝의 대상자들은 신경근 효율성이 저하와 밸런스 관절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효과적인 이런 균형 능력은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 모두 필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무슨 얘기죠? 균형력이 좋으면 동작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운동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꼭 다치지 않는 상태에서도 꼭 밸런스 트레이닝 해야 되고 특히 근력 운동만 무조건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의 힘은 많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근육들의 조절하는 능력들이 같이 병행이 향상이 되지 않으면 아주 미세한 조절들이 어렵게 되죠. 그냥 무조건 묵직하게 힘만 세다고 동작을 크게만 빠르고 강하게 할 수 있지만 미세한 동작에서는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밸런스 트레이닝을 같이 근력 운동 때나 유연성 운동 때나 같이 적용을 해서 해주면 매우 효과가 좋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밸런스 트레이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가 제일 가장 먼저 보면 이 아까 얘기했죠. 고유감각신경과 이 중추신경계로의 최대 감각 입력을 우리가 어떤 어, 속도나 압력 이런 것들을 최대 입력을 감각적 입력을 촉진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적절하게 근육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동작 패턴을 선택을 유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에서 이 밸런스를 실행하는 것은 어떤 동적으로 움직일 때 관절의 안정화 그리고 최적의 신경근 처리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근육 패턴의 개선과 손상된 이런 근육들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도 매우 중요한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속도, 천천히 하나 빠르게 하냐 어떤 속도에서도 정확하게 동작을 유지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가 밸런스 트레이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밸런스 트레이닝의 이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움직임을 할 때 관절의 안정성을 우리가 향상을 시켜줌으로써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평형 능력을 개선해 주겠죠. 예,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밸런스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 기획 요소라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운동을 선택, 그 다음에 변수들이라고 있는데, 음, 이게 이제 밸런스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 점진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빠르거나 너무 복잡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신경근이 혼란을 잊게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쉬운 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거고요.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것에서 불안. 이 안정된 것은 이제 밑에 이제 자기 수용적 도전이라는 거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린 것에서 빠른 것으로. 그리고 양쪽 팔다리에서 한쪽 팔다리로. 눈을 뜬 것에서 눈을 감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눈을 뜬 것에서 눈을 감은 것. 이게 뭐죠? 아까 이게들이 시력을 균형 잡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처음에는 눈을 뜨고 운동을 하다가 눈을 감는 단계는 하나도 아까 맨 위에 쉬운 것을 어려운 것을 가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요는 밸런스 트레이닝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뜨고 하다가 눈을 감아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쪽 팔다리 같이 쓰다가 한쪽만 쓴다든지, 느리게 해서 빠르게 넘어간다든지, 정적인 것에서 동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이런 균형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이제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시 안정된 것, 불안정된 것으로 요게 이제 여러분들 밑에 자기 수용적 도전이라고 해서 마룻바닥은 매우 안정적이죠. 평평하고. 근데 평균대는 어때요? 좁죠. 높고 좁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 평평한 마룻바닥에서 어떤 동작을 하다가 평균대로 올라가서 똑같이 동작을 한다. 그러면 쉬운 거에서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된 것에서 불안정한 곳으로 어, 레벨을 올리는 거고요. 뭐 하드폼이나 롤 이런 것들도 어, 안정된 것에 불안정.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불안한 어떤 상황을 계속 연출해 주는 것이 이 밸런스 트레이닝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워블보드, 보수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불안정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트레이닝 도구들이죠. 그 다음에 신체 자세를 볼까요? 신체 자세는 양쪽 다리 안정, 한쪽 다리 안정, 한쪽 다리 불안정.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양쪽 다리로 안정에 처하고 즉 양쪽 다리로 동작을 할 때 안정을 했다가 양쪽 다리로 불안정한 지면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양쪽 다리에서 안정한 플랫폼. 이 얘기입니다. 마룻바닥에서 하는데 양쪽 다리에서 한쪽 다리 들고 한쪽 다리로만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양쪽 다리를 하는데 안정된 곳 마룻바닥에서 하다가 어떻게요? 양쪽 다리 불안정은 뭐냐면 여기 워블보드나 보스볼 이렇게 불안정한 지면을 적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한쪽 다리는 안정한 곳에서 한쪽 다리 불안정한 곳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신체 자세를 변형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밸런스 트레이닝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닝의 순서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정화입니다. 안정화. 아까 이제 균형은 어떤 움직일 때 관절의 안정화를 처음에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을 최대한 움직임이 없도록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안정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관절의 안정성을 어떤 근육의 수축, 협력근, 주동근, 기량근들이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관절은 근육들이 다 짜고 있죠. 근육들이 필요한 아까 얘기했듯이 근력 운동을 너무 한다. 예를 들어 주동근 운동만 엄청 해서 주동근 근육만 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화했어요. 그러면 기량근이나 협력근들이 약해요. 그러면 불안정해지는 거죠, 안정이. 때문에 모든 근육들이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다 수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완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어, 뭐
세 번째, 밸런스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적절한 근육이 수축하도록 가능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죠.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주동근, 기랑근, 협력근, 특히 협력근을 더 향상을 시키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동근이나 기랑근은 사실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강화를 시킬 수 있지만 이 협력근들은 굉장히 대부분 작은 근육들입니다. 그리고 관절에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협력근들은 어, 향상시키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력 트레이닝 할 때 기랑근하고 주동근만 크게 강하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밸런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관절의 안정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밸런스 트레이닝의 그 전략적, 기획적 그 방법에 대해서 본 거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싱글 레그 밸런스. 일단은 움직임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싱글 레그는 한 발을 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관절, 왼쪽 서 있는 쪽 다리 관절과 무릎, 발목, 관절들의 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근육들이 활성이 되죠. 이때 여러분들 단계를 좀 더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그림에는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으면 시력을 제한하면 좀 더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균형 능력 여러분들 테스트 하는 거에도 무슨 테스트 있죠? 럼버거 테스트. 그게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싱글 레그 밸런스. 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밸런스 트레이닝입니다. 관절의 안정성을 특히 잡아주는데 아주 요적절하게 사용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계를 조금 더 어렵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적인 움직임을 좀 더 주면은 어려워지겠죠. 자, 싱글 레그 밸런스 리치라고 해서 다리를 어떻게 해요? A는 한 다리 유지한 상태에서 한 다리는 어떻게 해요? 바닥에 대면 안 됩니다. 된 상태에서 자, 무릎을 들었다가 다리를 외전시켜서 놓고 다시 제자리 와서 B는 뭐죠? 앞에. 아까 시상면, 뭐 관상면, 이마면 해가지고 그 전략에도 있었죠. 자, 옆으로 다리를 앞으로 뒤로 하면서 움직임을 주게 되면 움직이면서 왼쪽 다리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자세를. 여기서 중요한 건 자세는 유지가 되고 상체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유지가 되고 다리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략적인 것하고 비교하면 한 다리 들고 가만히 서 있다가 움직임을 좀 더 주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더 어렵게 하려면 어떠죠? 이 움직임을 좀 더 빠르게 하면서 동작을 정확히 버티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눈을 감아도 난이도가 높아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정화를 향상시키는 밸런스 트레이닝의 종류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단계를 높이면 싱글레그 힙 로테이션 움직임을 더 다방향으로 주는 거죠. 아까 리치보다는 회전을 더 넣어서 그 대신 이 동작 할 때도 왼쪽 다리는 지지하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 핵심이 허리에 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상체를 흔들고 막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향상이 되면 정확한 동작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지는 건 싱글레그 리프트샵 같이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체를 움직여서 자 이거는 공을 옆으로 아래쪽 오른쪽 그림에 오른쪽 그림에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공을 사선으로 올렸다가 다시 사선을 내리고 다시 사선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리프트 찹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외발 싱글 레그죠. 외발로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더 어려워지는 건 뭐죠? 그렇죠. 밑에 말랑말랑한 워블보드 같은 것, 불균형한 지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동작을 유지하면서 심지어 공을 줘서 캐치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속도라든지 뭐 움직임의 동작이라든지 바닥에 불안정한 어떤 장비들을 이용한다 해서 난이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밸런스 근력 운동입니다. 자, 균형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어떤 근력 운동을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동근 기랑근 얘기가 바로 여기에 이 밸런스 근력 운동입니다. 동적 조절, 등척성 안정화가 요구되고요. 신경근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설계가 됩니다. 주동근이냐 기량근이냐 협력근이냐 이런 근육들의 사용을 훨씬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균형 운동인데요. 자, 여러분들 스쿼트 알죠? 네네, 스쿼트를 변형한 건데 그냥 스쿼트 우리 근력 운동에서는 그냥 다리로 해서 스쿼트 하는데 이때 이 스쿼트를 하는데 좀 난이도를 높여서 밸런스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균형 운동에서 즉 한 다리를 든 상태에서 싱글 레그 스쿼트를 하는 거죠. 이때도 굉장히 안정성을 요구하지만 사실 안정성보다는 동적인 근육의 사용을 통해서 이 자세를 유지하도록 근육의 활성을 더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스쿼트도 있고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력 운동 하는 방법에서 다리를 하나 들고 싱글로 하면은 바로 밸런스 트레이닝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사실은. 네.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밸런스 파워 운동입니다. 파워, 순발력이죠. 신체를 움직이는데 적절한 이것은 감속 능력을 하는 우리가 주동근, 순발력, 뭐 점프를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순발력을 이용해서 하는 동작에서 속도가 많이 나죠. 근데 사실은 정확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감속도 중요합니다. 속도가 빨리 냈으면 감속을 시켜야 되죠. 이게 기량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동근이었으면 기량근의 능력, 기량근이 그 감속을 근육 움직임의 감속을 조절하는 건데요. 그게 신장성 근력, 동적 신경 효율과 관절 안정화를 위해서 고안을 하는데, 요 밸런스 파워 운동이 밸런스 트레이닝의 마지막. 그러니까 아까 단계별로 한다고 그랬죠. 어려운 거에서 쉬운 거, 뭐 그게 안정화에서 근력, 그 다음에 파워 순발력 운동의 밸런스를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죠. 호핑. 제자리 뛰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 발로 A는 한 발로 제자리에서 뛰는 거죠. 예. 그러면 점프했다가 어때요? 탁재할 때 우리가 탁재할 때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감속의 그 능력을 키워준 겁니다. B 같은 경우는 옆으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뛰었다가 옆으로 회전을 해서 옆으로 도는 동작입니다. 다음 다면적 싱글 레그 박스 호프 덕다운. 예. 자, 두 발로 올라가서 뛸 수도 있지만 밸런스를 유지 더 향상 순발력을 키우면서 하려면 호핑 점프에 할 때 네 발로 하는 거죠. 한 발로 싱글 레그 한 발로 점프해서 탁지 올라가서 중심 잡고 옆으로 내려오고 뭐 옆에서 옆으로 올라간다거나 뭐 뒤에서 앞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방향을 전환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점프를 해서 이 착지, 정지할 때 굉장히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밸런스 트레이닝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우리 아까 안정, 그죠? 스트렝스닝이 근력, 파워가 아까 순발력인데 그 단계별로 실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처음부터 갑자기 파워, 순발력, 그러니까 호핑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절의 주변의 근육들을 안정화시킨 후 근육 주동근과 기량근 협력근들을 더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근육들을 효율적으로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엑서사이즈는 밸런스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거는 그냥 세트하고 리피트, 횟수, 빈도, 템포만 보면 됩니다. 횟수는 보통 하게 되면 한 번에서 한 3세트 정도 하고요. 반복은 12번에서 20번 정도를 하는데 6번에 10번 SL은 뭐냐, 템포가 천천히 할수록 횟수를 좀 낮추고 조금 빠르게 진행할 때는 횟수를 늘린다. 그쵸? 쉬는 거는 한 세트가 끝나고 나면 한 1분에서 60초에서 90초 정도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력 관련 밸런스 트레이닝에서는 여러분들 2세트에서 보통 3세트를 하게 되고요. 평균적으로 빈도는 반복 횟수는 8에서 12회 사이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템포는 그냥 보통 움직임 속도로 우리가 하게 되고요. 이건 한 세트당 60초. 파워와 관련돼서 밸런스는 마찬가지로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하게 되고요. 반복 횟수도 8에서 12회 정도.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컨트롤드가 뭐냐면 홀드 랜딩 포지션, 우리가 점프라든지 뭐 사이드 점프라든지 어떤 그런 점프 동작 때 착지할 때 정확한 자세로 착지하면서 멈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컨트롤 해야 됩니다. 홀드, 랜딩할 때, 착지할 때 어떻게 해서 점프에서 착지해서 우리가 동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점프에서 딱 착지하면 3초에서 5초 정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실습을 같이 하면서 해야지 여러분들 훨씬 이해도가 빠를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들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올려놓은 운동 동작들을 한 번씩 해보고요. 단계를 좀 높여서 차례차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매우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가 실습 모였을 때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밸런스 트레이닝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제시한 밸런스 트레이닝 동작 말고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밸런스 투 스테빌라이제이션, 예, 균형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닝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닝, 그다음에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밸런스 트레이닝,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3단계의 어떤 자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밸런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과제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